안녕하세요. 강주한의 오픽TV 강주한입니다. 오늘 함께할 내용은 바로 토익 스피킹이 얼마 전에 6월 4일 날부터 토익 스피킹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공지를 했는데요. 그 공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오픽과 토익 스피킹 어떻게 그 미래가 펼쳐질지를 한번 예상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익 스피킹의 개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네, 문제의 수가 바뀌거나 또는 노트 테이킹, 필기가 허용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한 3-4차례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 개정되는 거는 오픽과의 동조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토익 스피킹의 탄생도 사실은 오픽 시험의 등장, 오픽 시험의 도입이 토익 스피킹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그 이유는 2005년에 오픽 시험을 삼성에서 전격으로 채택하고 토익에 대한 점수를 기입하는 난을 없애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픽이 스피킹의 유일한 시험으로 남을 확률이 생겼죠. 네, 그래서 토익 스피킹이 그에 대한 대항마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토익으로 사람들이 많이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험의 초반 등장에서는 토익 스피킹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35만 명 뭐 이렇게 보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때 오픽 시험은 25만에서 뭐 30만 최대 뭐 그 정도까지 보게 되는데요. 네, 고득점에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것이 이제 오픽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면서 많은 취업 준비생들과 그리고 직장인들이 오픽으로 유목민처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토익 스피킹은 점차 조금씩 오픽 시험과 동조되는 현상을 보여왔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무엇이 바뀌는지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자, 우선은 성적 등급이 오픽과 똑같아집니다. 오픽의 등급을 토익 스피킹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오픽에서는 어드밴스 로우까지만 측정이 되죠. 네, 오픽의 엄마 시험, OPI라는 시험에서는 어드밴스도 어드밴스 로우, 어드밴스 미드, 어드밴스 하이, 그리고 수피리어 등급까지 나오게 되는데 IBT로 만들어진 오픽에서는 AL까지가 최고 등급으로 등급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어드밴스 미드와 어드밴스 하이가 없는데요. 이번에는 일단은 어드밴스 로우까지는 똑같이 토익 스피킹이 이름도 똑같이 맞추겠다 라고 했고, 그리고 어드밴스 미드와 어드밴스 하이까지 오픽에서는 없는 등급을 부여하겠다. OPI에서 부과하는 등급을 부여한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여기서 전략적인 토익 스피킹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최고 등급을 더욱더 높은 등급을 부여한다는 것은 더 잘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등급을 맡고자 하는 그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팩트고요. 근데 현재까지의 등급 체계는 8개의 등급이란 말이죠. 이 레벨 1에서 레벨 8까지 있는데 이제는 그러면 10개처럼 부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점 만점은 그대로 유지한 채 말이죠. 그러면은 어떤 점을 알 수 있느냐? 여기서 힌트가 있죠. 그 토익 스피킹의 샘플 성적을 보면 우측에 200점 만점에 160점을 받은 사람이 어드밴스 로우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요. 네, 그러면은 660점이 이제 어드밴스를 주겠다라는 것을 이제 공표한 거잖아요. 660점이 예전에 몇 퍼센트의 상위에 해당하느냐, 그거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그 상위 득점에서는 오픽이 유리하다라는 그런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160점을 맞은 사람들은 상위 6%에서 1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정확하게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8단계가 10단계가 된다는 거, 그리고 상위에 어드밴스 미드와 어드밴스 하이를 가려내겠다는 것은 위쪽에 있는 등급을 더 잘게 쪼개서 부여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예측하건대 190점에서 기존의 8등급, 레벨 8, 8등급이 190점에서 200점이란 말이죠. 거기가 상위 1%였습니다. 거기를 어드밴스 하이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점수를 쪼개다 보니까 10점 단위로 쪼갤 것 같아요. 그래서 180점에서 190점. 이게 예전에는 상위 1%에서 3%인데요. 여기를 어드밴스 미드로 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0점에서 170점이 이제 어드밴스 로우가 나오겠죠. 네, 170점은 상위 3% 정도 해당하고요. 그리고 3%에서 6% 정도가 이제 160에서 170점 정도 되었단 말이죠. 거기가 레벨 7이었어요. 거기를 이제 어드밴스 로우로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에서 6%를 어드밴스 로우를 부여하겠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어드밴스 로우는 상위 어떻게 나오느냐? 네, 상위 5%에서 7% 정도 수준에도 어드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일치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유리한 시험이 없게 상위 어드밴스 레벨에서는 더 유리한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오픽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났던 게 어드밴스 로우가 후하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5%에서 7%의 상위를 어드밴스를 주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레벨 7의 이상을 맞으면 이제 어드밴스 로우 이상을 주겠다라는 건 상당히 팽팽하게 상위 득점자가 어느 시험을 봐도 유리한 구석이 없게끔 만들어진 약간 조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레벨 6부터 이제 이하의 등급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리하면 기존의 레벨 1에서 레벨 A까지 주던 것을 오픽과 똑같은 이름으로 너비스 로우에서 어드밴스 로우까지 측정하던 오픽과 똑같이 맞추고 그 상위 레벨은 더 잘게 쪼개서 레벨 8과 레벨 7의 일부를 어드밴스 미드와 어드밴스 하이를 부여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두 번째 개정 사안인데요. 엄청난 변형이라고 보기보다는 두 가지 사안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10번의 문제를 두 번 들을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기존에는 한 번만 들을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두 번 들을 수 있도록 바뀐 거죠. 근데 기존의 오픽 같은 경우는 리플레이 버튼으로 15번까지 모두 두 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듣기의 비중을 떨어뜨리고 오픽에서 주는 그 혜택을 약간 토익 스피킹 벤치마킹 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실번도 좀 길고 어려운 마지막 문제잖아요. 그래서 준비 시간을 예전에 30초에서 15초 늘린 45초를 주는 것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난이도, 시험의 난이도와 채점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거는 기존의 200점을 가지고 200점으로 점수를 부과하는 것은 똑같다. 난이도도 똑같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픽은 좀 변경사항이 거의 적게 가고 있는 반면에 토익 스피킹은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오픽에서 가지고 있는 이점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벤치마킹하는 모습이 자꾸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모습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결론을 내자면 키 높이를 맞췄기 때문에 예전에 토익 스피킹에서 레벨 7을 맞았는데 그러면은 토익 스피킹에서 두 번째 레벨인데 오픽에서는 어드밴스를 맞을 수 있었던 사람이 오픽으로 쏠리는 현상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더 상위 레벨에 대한 그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토익 스피킹으로 일부 옮겨갈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등급은 사실은 퍼센타일도 똑같고 등급 체계도 그냥 이름을 똑같이 맞췄기 때문에 크게 바뀌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약간 의문이 드는 게요. 기업에서 이미 인사에 활용하고 있는 레벨 8이 어드밴스로 보고 있는 것과 그리고 기업에서 이미 토익 스피킹의 레벨 8은 오픽에서의 어드밴스로 지금 똑같이 환산하고 있다는 거. 그게 만일에 잘게 쪼개졌다고 했을 때 그것을 과연 현재의 그 채점 환산표를 그대로 활용할지는 조금 의문이 있고요. 오픽의 IH도 토익 스피킹의 레벨 7과 똑같이 환산을 했기 때문에 레벨 7을 이름을 똑같이 맞춰가지고 어드밴스 로우 그 다음에 IH 이렇게 나눠진 게 그게 어떻게 그 기업에서는 반영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환산 점수가 이름을 동일하게 맞췄다고 했을 때
그거를 똑같이 받아들여 줄지는 기업에 있는 인사 담당자들이 어떻게 이 환산 점수를 사용할지는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기존의 환산 기준 점수표가 깨졌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똑같이 반영할지는, 그걸 어떻게 적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내용일 것 같아요.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토익 스피킹 오픽에 대한 가장 최근 뉴스가 되겠고요.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이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급하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최대한 달아드릴게요. 수고했어요. Thank you for watching. I'll see you next time. Bye.